안녕하세요, 여러분. 끌리는 카드 한 장을 선택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뉴페 리딩을 보려다가 뉴페 리딩을 백날 보면 뭐하나 맨날 만나면 여러분 이게 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그냥 만나다 보면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고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뉴페 리딩을 보려다가 그냥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도대체 이 연애의 대환장 레파토리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도대체 누굴 만날 것인가 싶어서 그래요. 내 연애의 대환장 레파토리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여러분이 그리는 연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자꾸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꼭 한 번이라도 이뤄보고 싶은 마음에 계속 도전을 하는데, 여러분은 같은 문제를 계속 안고 가요. 그리고 이게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누군가를 만나다 보면 언젠가는 헤어지게 될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되게 좀 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되게 누군가와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만의 그림이지.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도 내심, 내가 원하는 건 이런 연애지만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을 거야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연애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이트 소드의 스트렝스의 월드 카드가 나왔는데, 여러분은 되게 적극적으로 연애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딱 보고 마음에 들었으면 정말 딱 그 사람이 진짜 내 표적이 돼가지고 내가 완전 막 올인하고 막 달려들고 막 적극적으로 막 구애를 하고 하는 그런 연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상대한테 어필하고 구애를 하고 하는 게 이게 사실 되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게 용기도 필요하고 에너지도 필요하고. 근데 여러분은 버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연애라는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끝이 날 때까지 끝을 향해서 버티고 인내하는 여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눈치 게임을 전쟁처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쟁은 전쟁인데 소리 없는 전쟁. 그리고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누군가와의 관계를 위해서는 어떤 고통과 인내 정도는 이게 디폴트로 깔고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누군가와 연애를 한다 그러면 이게 당연히 행복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좋은 날보단 안 좋은 날이 더 많겠지만 그래도 버티면서 밀고 가야 하는 것이 연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막 그 사람과 막 행복하고 이렇다기보다는 연애가 여러분한테는 어떤 챌린지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어떤 인내해야 된다는 목적성만 있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 목적성이 무엇을 향해 가는가, 어떠한 목적이 있는가, 그 목적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목적지에 가면 그 후에 펼쳐지는 일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기대하고 목적지에 가는 건데 그냥 거기까지 가는 거, 어떠한 상태에 이르는 것, 그거까지는 인내를 하고 간다라는 것은 있지만 그 후에 어떤 기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는 그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연애를 거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에 딱 도달하려고 여러분이 부단히 노력을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여러분이 그리는 세계에는 여러분이 도달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생긴 그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림에 닿기 위한 내가 가장 멀리 가본 상태. 내가 그리는 그림에 닿기 위해서 내가 가본 그림과 가장 가까운 상태. 그 상태까지 일단 가보자. 지금은 그게 여러분 연애의 목적 자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그리던 그림까지 가고 싶었어. 내가 그림까지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 근데 이제는 이 그림이 생각보다 너무 먼 거야. 그래서 이 그림에 가장 가까운 여기까지만 가보자. 지금 그렇게 약간 리미트가 정해진 느낌이 들거든요. 거기까지만 한번 가보는 거야.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이 연애에 만족이 되나 봐요, 이제는. 왜냐면 내가 그리는 그림이 너무 나한테서 멀어. 그거를 이제 내가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리는 그림에는 닿지 못할지언정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에는 누군가를 만나면 당연히 내가 그리는 행복한 그림까지 가는 거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그래도 내가 그림에 닿기 위해서 가본 데까지는 그 지점까지는 가야지. 그래서 약간 이게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그 지점까지 가야 내가 그리는 그림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가려는 마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만약에 게임을 해. 근데 이 게임이 뭔가 내가 시작하다가 망했어. 죽었어. 내 캐릭터가 죽었어. 그러면 내가 죽은 지점부터 다시 가는 게 아니라 이 게임을 다시 하려면 첫 판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야. 내 기록이 다 리셋이 돼. 근데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 게임이 만약에 한 10판까지 있는 게임이라 그러면 한 10레벨까지 있는 게임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항상 6, 7레벨에서 깨지는 거야. 그리고 게임이 리셋이 돼. 그러면 다음에 여러분이 게임을 할 때는 1에서 7레벨까지는 금방 가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 연애라 그러면 내가 그 1에서 7레벨까지는 빨리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면 내가 막 마음이 급하고 되게 내가 적극적이 되는 거야. 근데 7까지는 빨리 가서 빨리 10을 채우고 싶거든, 이 사람이랑. 지금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연애의 성향이 이렇게 좀 내 마지막 최종 레벨에 닿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 게임이 계속 리셋되는 그 지점까지 빨리 어떻게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레벨 10을 찍고 싶은 그러한 목적성이 많이 느껴지는 어떠한 그러한 연애를 나도 모르게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연애에 항상 방해가 되거나 문제가 되는 사건이나 상황. 매지시안이랑 체리엇이랑 식스컵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그 7레벨까지 내가 빨리 가고 싶잖아.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떤 내 연애 상대에게 막 애정 공세를 엄청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어필하려고 진짜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항상 내 연애에 좀 방해가 되고 문제가 돼.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을 막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하면서 진짜 막 상대한테 막 쏟아내는데 이게 상대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나이트 소드랑 체리엇이랑은 이 에너지가 굉장히 조금 비슷하거든요. 일단 이 나이트 소드도 말을 타고 있고 체리엇도 뭐 이게 말은 아니지만 뭐 웨이트 덱에서는 스핑크스로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뭐 다른 이제 타로 덱에서는 말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체리엇의 장군도 말을 2마리를 갖고 있는 장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좋겠어. 둘 다 되게 힘이 좋은 카드예요. 근데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표현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순수한 마음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단어에서도 이렇게 느껴지는 게 막 되게 좀 여리여리하고 막 좀 연약하고 막 부서질 것 같고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좀 순수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근데 그거를 엄청 과격하게 막 에너제틱하게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에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리고 막 이게 내가 마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막 동네방네 막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막 그래서 되게 좀 소란스러운 느낌도 있거든요. 이게 매지시안이 오픈 스피커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은 진짜 구석구석 온 동네 사방에 퍼져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뭐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 그러면 막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막 주변에서 다 알아. 일단 소문이 나. 아, 누가 누구 만난다. 아, 누가 이제 연애를 시작했다. 아마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SNS 막 이런 것도 되게 열심히 하는 분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 연애에 대해서 막 동네 방네 이렇게 소문이 나면서 나는 또 엄청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표현을 하고 그런 느낌? 근데 이게 상대가 이렇게 나처럼 적극적이고 좀 그런 사람이면 괜찮은데 이게 상대는 좀 되게 좀 정적인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조금 되게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사랑이 있네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나랑 계속 핀트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간 지금 나이트 소드의 체리엇에 뭐 매지시안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금사빠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내가 금사빠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나도 금사빠인데 다른 금사빠를 만난 거야. 그러면 죽이 맞지. 그거는 괜찮아. 근데 막 내가 만나는 사람이 막 되게 정적인 사람이고 약간 조금 내성적이고 좀 자기의 사생활에 있어서 조금 좀 폐쇄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백날 마음을 표현을 한들 이게 상대한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고 해서 내가 또 좌절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일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이 나의 적극성이 내 연애에 약간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다 라고 여러분도 느끼고 계신 것 같네요. 그러면 내 과거의 연애들은 어떠했나? 내가 과거에 연애할 때 내 모습은 어떠했나? 식스 소드의 투 소드의 식스 펜타가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관계를 좀 불편하게 하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을 조금 자제하면서 상대와 계속 관계를 끌어가려는 노력은 되게 부단히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막 여러분은 계속 막 이 사람한테 막 퍼주고 싶고 이 사람한테 막 스킨십도 막 엄청 진하게 하고 싶고 그런데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에 있어서 내가 계속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표현을 할까 말까, 줄까 말까. 나 지금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러면서 내가 계속 재고 따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막 상대한테 내 마음을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막 퍼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데 이게 계속 어떤 관계에서 방해가 되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상대가 하는 거에 따라서 이거를 내가 해줄까 말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재고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가 싫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또 내 연애가 나가리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에 여러분이 되게 좀 여러분 자체적으로 되게 나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계속 검열을 하고 내가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상대의 반응에 대해서 내가 계속 재고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항상 연애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좀 너무 내가 이렇게 밀어붙이면 상대가 좋아하지 않을 거야. 상대가 지레 겁을 먹지 않을까?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어떤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 상대한테 나를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좀 자체 검열을 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내가 되게 상대 눈치를 보게 되고 내가 스스로 조금 주눅드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나 혼자 좋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분도 되게 좀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친구랑 나랑 떡볶이를 먹는 거야. 그래서 떡볶이가 이렇게 한 접시에 나온 거야. 근데 나는 떡볶이가 너무 맛있으니까 막 이거를 막 빨리 막 이렇게 막 먹고 싶은 거야. 근데 친구가 되게 천천히 먹어. 그러면 내가 그 속도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막 그 친구가 하나 먹을 때 나도 하나 먹고 친구 하나 먹을 때 내가 한 4-5개는 먹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막 친구 눈치를 보면서 친구 속도에 맞추면서 막 그렇게 먹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게 비유가 짜쳐서 죄송해요. 뭐 딱히 생각이 안 나네. 뭐 치킨? 떡볶이로 갑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 그래서 나는 막 이 지금 앞에 나온 거 막 한 번에 다 먹고 싶은데 막 한 번에 막 빨리 막 다 막 흡입하듯이 막 먹고 싶은데 막 상대가 천천히 먹으니까 막 그거에 맞춰서 먹어야 되니까 막 내가 얼마나 감질 나고 안 달라고 좀 그런 거 있잖아. 그렇습니다. 좀 그런 느낌. 그러면 연애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의식적인 생각이나 행동은 어떠한가? 데스의 교황의 휠 오브 포춘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지금 이 리딩에서 좀 굉장한 카드들이 막 엄청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데스 카드가 이렇게 2장이 나와 있고 월드 카드 나왔고 휠 오브 포춘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월드랑 휠 오브 포춘은 되게 좀 결이 비슷해요. 한 세계가 완성된다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이 휠 오브 포춘이 식스 소드랑도 얘네가 또 되게 또 결이 또 비슷하거든요. 이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전환한다, 옮겨간다, 어떤 이동이나 시간의 이슈가 있는 카드거든요. 아무튼 요 더 보면 여러분은 연애에 대해서 이미 끝날 거를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 그래서 여러분이 더 막 다급하게 마음을 표현하나? 내가 어차피 끝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연애의 어떤 러닝 타임을 아는 거야. 심지어 내가 이 연애가 어떻게 끝날지도 알아.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하고 싶은 뭔가 내가 이미 결과는 알고 있지만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면 어떤 이 결과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막연한 기대도 좀 갖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 연애가 끝나는 것에 있어서 이게 여러분이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 이 이상 더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해. 이 이상 넘어가면 좋겠지만 내 연애는 여기까지야 라고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연애의 결말을 만들어 놓고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게임을 하더라도 게임이 그 레벨마다 스토리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내가 10레벨까지 간다고 해도 이거를 알아. 그리고 내가 이 게임을 할 때 항상 6레벨, 7레벨 정도에서 깨진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이게 내가 계속 이게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에 트레이닝 돼 있는 것도 있고 익숙한 것도 있어. 그래서 그냥 내가 이 결말을 알지만 다른 결말을 기대하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연애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 결말이 정해져 있다는 것에 여러분이 되게 순응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만 오면 다음 판으로 넘어가지 않아도 괜찮아. 그러면서 여러분이 뭔가 좀 체념하고 그래 여기까지 했으면은 뭐 할 만큼 했지 뭐 안도하는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 반복되는 상황에 굉장히 조금 익숙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연애를 하면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던가 만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다 같은 짓을 한다던가 그런 느낌. 뭔가 이 게임에서 등장인물만 바뀌지 스토리 라인은 같다. 이 영화가 스토리는 같은데 나는 계속 리메이크 버전을 만들고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연애에 있어서 21번까지 가고 싶어. 근데 항상 10번에서 끝나. 근데 이제는 10번에서 끝나는 게 너무 당연해. 그리고 10번에서 끝날 거라는 거를 내가 이제는 알겠어.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여요. 이것에 뭐 어떤 분노나 막 이런 게 일지도 않아. 그냥 여기에 내가 순응해. 아, 이번에도 역시 그렇구나.
그래,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단계까지 왔으니까, 그래, 만족해. 요런 느낌?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이 연애가 진짜 딱 챌린지화 돼버린 어떤 그런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짜 이게 딱 10단계까지 있는 어떤 이게 좀 게임이나 뭐 이런 거에 비유를 하는 게 조금 짜치기는 한데, 이게 진짜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게 10단계까지 있는 게임이라 그러면 이제 내가 항상 6, 7단계에서 깨지면 8, 9, 10을 나도 겪어보고 싶어. 나도 그 8, 90 단계의 그 게임을 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나는 항상 6, 7 그 단계에서 항상 깨져서 계속 돌아가고 리셋되고 하면서 내가 이 선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마다 나는 8, 90 단계의 연애에 이제 도달할 것을 기대하면서 연애를 시작하지만 6, 7단계에서 계속 이게 연애가 끝나더라도 그냥 내가 수능하고 체념한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연애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떠한가? 세븐 완즈의 10컵의 또 데스. 이게 지금 데스 이게 지금 같은 카드거든요. 내가 원하던 행복에는 도달할 수 없을 거야. 내가 원하는 행복은 끝나버리게 될 거야. 내가 원하는 어떤 사랑의 결말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버텨내고 쟁취하고 해서 힘든 시간을 버티고 견뎌온다고 한들 그렇게 해서 찾은 행복은 오래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이렇게 좀 완성적인 연애를 한다고 해도 그것을 유지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슨 동화를 봐도 뭐 신데렐라나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왕자와 공주는 오래도록 행복했답니다.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인어공주처럼 그래서 인어가 왕자를 죽이고 자신도 죽었다고 합니다.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좀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나도 내 연애에 대해서 행복한 결말을 기대하고 싶어. 근데 내 이전의 경험들이 내 이전의 경험이나 이런 것으로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이 오래가지 않더라.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더라. 그렇다 보니까 내가 연애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되게 기대가 커요. 근데 그 결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결말을 알기 때문에 내가 연애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체념하고 연애를 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뭐라 그럴까? 여러분이 금사빠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금사빠인 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사랑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어떤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어떤 남자분인데 이분은 연애 유튜버는 아니고 뭐 오마르의 삶인가? 그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뭐 이런 거였는데 콜라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콜라를 딱 딸 때 갑자기 막 김이 이렇게 막 탄산이 막 터져 나오는 그 순간을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콜라를 먹을 때 이게 탄산이 터져 나오는 그거를 먹는다기보다는 그 콜라 캔에 들어있는 콜라를 먹잖아요. 그 콜라를 먹어야 내가 이제 콜라를 마시는 거잖아. 이게 김이 처음에는 터져 나오지만 김이 좀 빠져도 좀 탄산이 조금 남아있는 그 콜라. 우리가 그 콜라를 마시는 게 실제적으로는 그게 사랑을 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 콜라를 처음 딱 깠을 때 그 탄산이 막 터져 나오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보통은.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이 좀 그런 느낌이에요. 김 빠진 콜라를 아직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탄산이 살아있는 콜라만이 사랑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 근데 여러분도 그런 어떤 탄산이 터져 나오는 그러한 사랑을 좀 지나서 김 빠진 콜라여도 그 안정적인 관계에 들어가 보고 싶은 그러한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여러분의 상대가 그러한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던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것이던 여러분한테는 그 단계에 도달하는 게 굉장히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러한 것도 내가 해볼 어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은 어떤 연애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되게 자신이 있고 내가 되게 적극적인 면모나 용기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이게 안정적인 연애로 가는 것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용기나 인내나 어떤 그런 것을 다 갖고 있는데 그것을 함께 할 상대를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계속 눈치 보게 만드는 사람들은 여러 만났을 것 같아. 어떤 여러분의 이렇게 아이같이 순수하고 막 이렇게 강아지처럼 막 이렇게 상대를 막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막 하는 정말 맹목적이고 뭔가 목적 없는 어떤 여러분의 이런 사랑을 받아줄 만한 그러한 사람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헤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를 계속 상대한테 맞추게 되고 내가 아무리 만나도 이런 나의 어떤 이러한 적극적인 사랑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내가 아직 만나지 못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이 나를 계속 눈치 보게만 한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꿈꾸는 연애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꿈꾸는 연애. 여러분의 연애를 위해서 여러분이 개선해야 할 점. 여러분 미래의 연애는 어떠할 것인가? 그거를 볼까요? 여러분 이게 연애가 참 쉽지 않아요. 이게 진짜 딱 6, 7단계까지 내가 힘들게 가도 이게 헤어지면 리셋이잖아. 이게 참 지친다고. 이게 뭐 마냥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게 연애라는 게 누굴 만나든 그냥 나도 그대로이고 만나는 사람만 계속 바뀌는 거니까 이게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틀을 좀 깨고 싶어요. 이게 약간 좀 징크스처럼 돼버린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데스카드잖아. 그러니까 이 지금 결정되는 미래 있잖아요. 여러분의 연애에 있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마무리, 그 항상 이렇게 끝날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리딩에서 데스 지금 데스카드가 3장이나 나왔는데 하나는 이제 역방향으로 나온 거야. 이 상황, 여러분이 끝을 아는 이 상황, 나도 이거를 좀 반전시켜 보고 싶어. 정말 이렇게 역방향 나온 것처럼 나도 내가 아는 이 상황을 좀 뒤집어서 나도 좀 뭔가 바꿔보고 싶단 말이야. 근데 이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내 맘대로 안 돼. 그래서 지금 이게 교황 카드인데 이게 얘도 교황이에요. 이게 같은 그거란 말이야.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냥 내가 생각하던 대로 항상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끝나버리는 어떤 이러한 관계에 내가 순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어떤 이러한 거 나의 징크스처럼 돼버린 어떠한 이 상황 이거를 내가 되게 깨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이미 내가 해볼 만큼은 다 해본 것 같아. 뭐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연애에 있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을 다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뭘 해도 항상 결과가 같으니까 이게 나를 너무 지치게 하는데 도대체 왜 항상 같은 결과인지 내가 모르겠어. 나도 이걸 좀 뒤집어 보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계속 여기에서 걸려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여러분의 연애가 되게 좀 답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꿈꾸는 연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게 무슨 뭐 마텐컵에 마텐펜타에 막 이렇게 해서 진짜 막연한 미래에 대한 게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대답이 나온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해결이 돼야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 내가 더 꿈꿔볼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연애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뭐 때문에 계속 안 되는지 하는 거를 잘 알고 계신 분들인 것 같은데 이거를 내가 혼자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본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다. 왜 항상 같은 패턴인지 모르겠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이 상황을 내가 진짜 깨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연애를 위해서 여러분이 개선해야 할 것은 뭐냐? 퀸 펜타의 저스티스의 월드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진짜 지금 이 리딩에 진짜 대단한 카드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지금 이 월드 카드도 지금 2장이나 나왔거든요. 어떤 여러분은 연애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인내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를 인정받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여러분의 연애를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였을 수 있어. 막 나는 상대한테 막 나의 최선을 다해. 나는 진짜 상대가 원하는 대로 막 진짜 상대를 기쁘게 해주려고 나는 엄청 노력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뭐 상대가 당연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마냥 부담스럽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대한테 표현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거를 여러분은 조금 인정받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인정해주고 그런 것을 감사해야 할 줄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잘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내심 지금 나한테 연애는 어쩌면 필요 없는 거일지도 몰라. 내가 어떤 내 세계를 완성하는 것에 있어서 내 사랑을 완성하는 것에 있어서 정작 연애는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거일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연애를 조금 끊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야. 나는 사랑을 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화나 뭐 소설이나 뭐 미디어에서도 그렇고, 응? 사랑이 가장 뭐 인생에 있어서 귀한 가치다. 항상 사랑해야 한다. 뭐 그런 거 있잖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막 이런 거. 근데 그게 맞아요. 사랑이 있어야 세상이 아름다워져. 근데 뭐 사랑이 이성 간의 사랑만이 그 사랑인 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어떤 계기가 최근에 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이 이제 뭔가 개념을 좀 달리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지금 이 저스티스 이 카드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세상, 내가 원하는 세계에 필요한 것인지 내가 평가해 보겠어.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리고 이 퀸 펜타는 제일 웨이트 덱에서는 제일 큰 펜타클을 안고 있어요. 펜타클을 자기 무릎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여왕은 그렇게 커다랗고 아름다운 펜타클을 자기 무릎 위에 안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되게 생각이 많아요. 이 펜타클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이 펜타클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근데 그 펜타클을 누가 줬겠어? 왕이 줬겠지. 근데 왕이 그 펜타클을 줬는데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큰 그 펜타클을 여왕한테 줬는데 여왕이 정작 받아 들고는 내가 별로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을 받았는데도 내가 별로 그렇게 기분이 동하지가 않는 거야. 그런 여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일 수도 있어. 막 영화나 미디어나 막 어렸을 때 동화나 막 이런 거 보면 사랑은 마냥 아름답고 사랑에 빠진 남녀는 항상 행복하고 뭐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지도 몰라. 근데 내가 현실에서 그러한 사랑을 지향해서 나도 그러한 사랑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막상 내가 현실에서 그 사랑을 해보니 그게 정말 내가 원하던 것이었는지 이제는 모르겠다. 내가 정말 사랑을 원하는 것이 맞는가? 그 사랑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맞는가? 그것에 대한 지금 평가를 여러분이 하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왜냐면 내가 계속 해봤을 때 이게 결과가 계속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바꾸려고 노력을 해도 이게 정말 징크스처럼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정말 무슨 내 사랑이 딱 프로그래밍 돼 있는 것처럼 상대가 누구든 내 연애의 결과가 항상 같은 거야.
그렇다 보니 이게 내가 더 이상 관계에서 뭘 한다기보다는 이 연애 자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내 삶에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겠다. 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으면 이 생각을 지금 해봐야 한다. 라고 나온 것 같거든요. 요 질문이 이제 연애를 위해서 여러분이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한 답으로 나온 카드여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사랑이란 것은 무엇인가? 정말 나를 완성시키는 가치인 것이 맞는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 이렇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그런 남들이 지어놓은 어떤 그런 사랑의 정의가 아니라 정말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나는 그것으로 행복했던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뭐 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지만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보라는 거는 이성과의 사랑에 대한 거겠죠. 지금 연애에 대해서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면 미래의 여러분의 연애는 어떠할 것인가? 세븐 펜타의 에이 소드의 투 소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투 소드가 여러분 과거의 연애는 어떠했나를 봤을 때 지금 투 소드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같은 카드거든요. 이러한 상황이 내가 또 상대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내가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계속 상대의 눈치를 보고 내 스스로의 행동을 검열하게 되는 어떠한 그러한 상황에 또 처하게 되면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연애를 이거 어떡할까? 할까 말까? 하면서 계속 그 결정을 미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라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뭐 누가 여러분이 좋대. 그래서 막 여러분한테 고백을 하고 막 아니면은 막 여러분한테 막 계속 나 널 좋아해 하는 막 사인을 이렇게 보내더라도 여러분이 이제는 거기에 감정이 동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여러분이 그 끝을 알거든. 어떻게 끝이 날지 내가 이제 너무 잘 알겠거든. 어차피 또 이렇게 될 거 시작을 왜 해?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어차피 헤어질 거 뭐하러 만나? 막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돼야 여러분이 뭐 연애를 당분간 쉬어야겠다. 내가 정말 이제는 어떤 나의 마음을 받아 마땅한 나의 적극성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사람을 좀 기다려봐야 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게 있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세우는 여러분 사랑이나 여러분 연애의 정의 그게 지금 여러분한테는 필요한 것 같거든요. 이게 무슨 남들이 하는 대로 뭐 영화에 나오는 대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어떤 보통의 연애 그것을 내가 그동안 해왔는데 이게 나랑 맞지 않는 거야. 남들은 쉽게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게 나한테는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나는 내 마음을 심지어 내가 쓰겠다는데 이거를 받아줄 만한 사람이 왜 이렇게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좀 속이 터지는 상황이긴 해요. 아니 내가 내 마음을 준다는데 아니 그 받는 것도 그렇게 힘드냐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되게 조금 여러분 자신에 있어서 되게 자신감도 있고 자존감도 높고 되게 좀 주도적이고 그러한 분들이신 것 같거든요. 되게 적극적인 분들.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하시는 분들. 근데 그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적극적이면 막 되게 움찔하고 막 뒷걸음질 치고 막 그러잖아요. 특히 연애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은 이게 지금 세븐 펜타는 웨이트 덱에서는 포도 넝쿨에 이렇게 펜타클이 7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농부가 그 펜타클을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하면서 쳐다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그 포도 넝쿨은 시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펜타클들을 다 걷어내던지 아니면은 그 중에 큰 것들만 거두던지 아니면 다 그냥 내버려 둬서 그냥 거름이 되게 둘 것인지 뭐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야. 시간은 계속 가는데. 그러니까 뭐 내가 결혼이라도 하려면 지금 이제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해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지. 근데 계속 이제 요런 상태다 보니까 내가 이제 너무 지치고. 그래서 여러분 미래의 연애에 대해서 봤을 때는 여러분이 그냥 결정을 미룬다. 결정을 하지 않는다. 그냥 지켜보고만 있다. 그리고 내가 또 이러한
내 감정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내가 이렇게 자기 검열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또 올 것 같으면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선적으로 연애라는 게 정말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는 건지, 정말 아름다운 남녀 관계라는 것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의를 다시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도대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사랑은 무엇인가? 이게 사랑이 진짜 남녀 간의 사랑 말고도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 이성 간의 사랑에만 집착해 오던 것이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때인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연애의 패턴을 조금 달리 해보고 끊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큰데, 계속 이제 결과를 알면서도 막연한 기대로 계속 이렇게 끌어오는 그런 관계 말고, 이제는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게 리딩이, 저는 타로를 그렇게 길게 보지 않거든요. 저는 뭐 길어야 3개월이고 한 달, 한 달 반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요 결정을 뭐 한 달 정도 계속 이렇게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면서 나한테 계속 질문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한 달 후에는 또 다른 결정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요 리딩을 다시 한번 해드릴 테니까 그때 리딩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일단 여러분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이 반복되는 패턴에 너무 지쳐있는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나도 조금 이제는 쉬고 싶다 하는 그러한 느낌도 들거든요. 일단 여러분은 사랑이란 것에 대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이성 간의 사랑이 나를 행복에 이르게 하는 것이 맞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신랄하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조금 갖는 게 지금 여러분한테는 필요하겠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을 위한 조언을 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만나면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고, 그래서 저는 저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한들 뭐 내가 그거를 뭐 어떻게 바꿔, 내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연애를 하자고 어떤 나를 바꾸는 것 자체가 난 그게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나야. 여러분이 진짜 뭐 특출나고 남들이 봤을 때는 좀 특이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남들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막 정말 남한테 피해를 준다거나 뭐 그러면은 내가 바꿔야겠지. 근데 내가 그런 게 아닌데, 그것이 나의 고유성인데, 내가 남한테 무슨 피해를 주고 그런 게 아닌데 나를 일부러 보통의 사람처럼 바꾸려고 노력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나는 보통의 사람이 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살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나는 나대로 태어났고 나대로 살기 위해 내 삶을 영위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남한테 피해를 주고 내가 막 파괴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보통의 연애를 하기 위해 보통의 사람으로 나를 다운그레이드 하지는 말라는 거야. 내 고유성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지속될 수 있는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을 위한 조언을 보면, 여러분 외부적인 조언에서는 이게 ever unfolding rose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지 않는 장미라는 거야. 계속 끊임없이 피어나는 장미. 그리고 뭔가가 크랙이 생겼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오던 이 상황 있잖아요. 계속 뭔가 반복돼서 나를 지치게 하는 이 상황. 여러분이 그 어떤 패턴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어떤 그러한 생각, 이 징크스를 깨고 싶다는 생각, 나도 좀 다른 결말을 맺어보고 싶다는 생각, 이게 어떤 여러분 연애에 있어서 혁명적인 어떤 한 사건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일 있잖아요. 아, 나는 도대체 남들은 쉽게 잘 하는데 도대체 나는 남들 다 하는 연애가 왜 이렇게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어떤 원망 어린 그런 생각. 이게 어떤 나의 문제인가 하는 어떤 그러한 의문들. 그러한 생각들이 들고 하는 이러한 변화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It's happening for you, not to you 라고 나오거든요. 이것은 너를 위해 일어나는 일이지 너에게만 너를 뭐 비난한다거나 너를 부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좀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 일어나는 일이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주저앉히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뭔가를 깨닫기 시작했고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진득하니 진지하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지금 외부적인 조언이 나온 것 같고, 여러분 내면의 조언에서는 트러스트 더 니글이라고 하거든요. 이 니글이라는 게 뭐냐면 되게 좀 까탈스러운 거. 그러니까 뭔가 자꾸 어떤 생각이 드는데 이게 되게 좀 찝찝한 거 있잖아요. 자꾸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이 생각이 뭔가 자꾸 드는 게 좀 찝찝해. 그러니까 뭔가 좀 쎄한 느낌, 좀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그것을 믿으래요. 여러분을 지금 찝찝하게 하는 거, 여러분을 계속 신경 쓰이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한테 주려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찝찝한 느낌이 여러분한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이 느낄 필요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연애를 하면서 계속 어떤 상대의 눈치를 보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에게 내가 뭔가 해주고 싶은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상대의 눈치를 보는 이러한 상황도 사실 되게 찝찝해. 내가 해주는데도 뭔가 내가 되게 찝찝하고 상대의 눈치를 봐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한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 연애에 있어서 뭔가 항상 느껴왔던 그 찝찝함, 어떤 계속 신경 쓰이는 어떠한 그러한 어떤 생각들, 그것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사랑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는 시기를 한번 보내보시는 게 지금 여러분한테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행복을 원해요. 보통의 연애를 위해 여러분을 보통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랑이란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의 행복을 원해요. 그렇습니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 연애의 대환장 레파토리, 나는 도대체 누굴 만날 것인가,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자발적인 싱글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내가 연애를 해서 그렇게 좋은 꼴을 보지 못했다, 그런 느낌? 내가 그냥 연애를 하느니 그냥 혼자 내 시간을 보내는 게 나한테는 더 이득인 것 같다. 근데 여러분은 뭔가 여러분이 되게 좀 적극적으로 좀 대시를 한다거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계를 끌어가려고 했던 것이 여러분한테 되게 기억이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랑한다는 것이 여러분한테는 그냥 상처뿐인 승리? 그것을 알면서도 여러분이 내가 이것을 계속 해야 되나 하는 어떤 그런 의문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일단 연애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를 봤을 때 페이지 코인의 킹 컵의 타워 카드가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연애를 너무 신중하게 선택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도 모르게 연애에 되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볍게 연애를 한다기보다는 뭔가 나와 더 깊어질 수 있는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신중해지는 느낌. 연애 상대는 결혼 상대.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연애를 내가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도 내심 내가 좀 연애를 좀 가볍게 생각하고 뭐 만나다가 잘 되면 잘 되는 거고 뭐 아니면 많은 거다 뭐 이런 생각도 조금 하면서 좀 연애에 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향이 워낙 조금 진지한 면모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좀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연애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나 좀 이성적으로나. 그래서 이게 연애를 시작하는 것부터가 그것부터도 나한테는 참 쉽지가 않다. 내가 너무 신중하다. 근데 내심 나도 그냥 가볍게 만나서 연애를 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좀 변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내심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내 연애에 항상 방해가 되거나 문제가 됐던 사건들이나 상황은 뭐였냐? 5 소드에 에이스 완즈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뭔가 연애에 있어서 여러분이 뭔가를 행동하려고 했을 때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연애를 하려고 행동을 하면 할수록 그게 나한테 뭔가 데미지가 되고 나한테 손해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연애를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어떤 상대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어떤 균형을 유지하는 것, 그것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뭔가 항상 내가 더 주게 되고 내가 더 희생하게 되고 하는 상황이 자주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를 공허하게 하고 허무하게 하고 의아하게 하고 사랑이 원래 이런 것인지 하는 그러한 느낌이 들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연애에 대해서 뭔가 내가 행동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내가 뭔가 연애를 하고 싶다는 그 생각 자체일 수도 있고, 연애를 하기 위해서 내가 움직이는 것, 그 시도 자체가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은 좀 패배감이 든다. 상실감이 든다. 그러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내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내가 이미 진 것 같고 손해본 것 같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 그리고 뭔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내 연애에는 뭔가 장애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연애 자체에 있어서도 고려하는 게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발목을 조금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저게 걸리고 저게 마음에 안 들면 또 이게 걸리고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연애 자체에 내가 이미 좀 패배감이 들고 이미 상실감이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연애를 할 때 그게 그냥 디폴트인 것 같아요. 그냥 연애에 대해서는 이미 내가 기대가 없어. 왜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과거의 연애들은 어떠했나? 과거에 연애할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했나? 여러분이 되게 적극적이었어요. 퀸 완즈가 나오거든요. 이 퀸 완즈는 정말 좀 오지랖의 끝판왕이라는 좀 별명이 있는데, 여기저기 다 참견을 하고 다 관심을 둬요. 왜냐면 자기가 그냥 다 신경 쓰고 케어하고 싶거든. 근데 그렇게 했던 게 지금 5 소드랑 4 소드가 나왔는데 나한테 오히려 실망감을 줬어.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안 하고 지켜보고 방관하는 어떤 이러한 태도를 갖게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뭔가 이 오수의 느낌이 조금 여러분한테 계속 데미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5번의 느낌이 어떠냐면, 이 타로 카드에서 5번 카드는 교황 카드예요. 근데 이 교황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교황은 중립을 유지하려고 해요. 자기가 결정하기를 두려워해. 안 해.
그리고 뭔가 좀 가늘고 길게 가려는, 그러니까 뭐 임팩트 없이 그냥 길게 유지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연인과 나의 관계에서 뭔가를 결정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내가 나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게 항상 문제가 됐다. 내가 오히려 그 상황을 해결을 해보고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나의 어떤 시도나 노력들이 오히려 나에게는 실망으로 다가왔다. 손해로 다가왔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관계를 위해 나서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건 흡사 뭔가 여러분을 주저앉힌 그런 어떤 경험이 있으셨던 것 같거든요. 내가 행동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 상처가 돼. 그러니까 내가 상대한테 내 마음을 표현하면 할수록 뭐 상대가 멀어졌다든지 상대가 그걸 뭐 거부했다든지 부담스러워했다든지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내가 봤던 게 나한테 상처로 다가왔거나 그래서 내가 움찔하게 한다던가 그래서 나를 주춤거리게 하다가 아예 주저앉히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계속 마음이 쓰이는 게 문제야.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 사람은 나한테 어떤 이런 전폭적인 지지나 이런 목적 없는 지원을 받고 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를 내가 알면서도 내가 이런 킹완즈같이 모든 사람들을 돌보고 지켜주고 싶고 하는 어떤 이런 자비심이 있는 사람이라서 내가 계속 신경을 써주고는 싶은데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내가 아니까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도 일단 나한테 상처야.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계속 억누르게 되니까. 그래서 사랑에 있어서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나갈 수 없는 게 나한테 자꾸 패배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네요. 여러분은 연애에 있어서 여러분이 자꾸 뭔가 이게 연애를 해서 기분이 좋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뿌듯하고 보람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 자꾸 패배감이나 상실감 같은 것들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연애에 대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은 어떠한가? 나인 펜타의 월드 카드에 러버스 카드가 나왔는데 내가 연애에 이러고 저러고 하느니 그냥 그 에너지를 나한테 쏟는 게 나는 더 좋아. 이게 나인 펜타는 이 사람이 펜타클을 자기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되게 풍족해. 모두가 원하는 펜타클이야. 그걸 또 많이 갖고 있어. 근데 정작 내 관심은 다른 데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게 좀 인싸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주변에 뭐 여러분을 좋아하는 이성들도 많고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냥 그 상황 자체에 관심이 없어. 내가 사람들이랑 얽혀서 이러고 저러고 하느니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내 취미 하면서 자기 개발하면서 그렇게 그냥 내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나한테는 차라리 나은 일인 것 같아. 적어도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세계는 굳건하고 온전해지잖아.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바람직하네요. 그렇지. 이게 셀프 러브가 돼야 이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사랑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이게 여러분이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봤을 때도 지금 페이지 펜타가 나오고 있어서 이 페이지 펜타는 자기가 되게 중요한 펜타클을 막 되게 귀한 펜타클을 막 어디서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아직 사용하는 방법은 모르겠지만 그게 되게 귀한 거인 거는 알아서 내가 이렇게 손에 이렇게 들고 있단 말이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펜타클을 뭐 다른 사람한테 쓰고 막 내가 연애하는데 쓰고 뭐 그렇게 하느니 그냥 그 펜타클을 날 위에 쟁여놓고 날 위에 쓰고 하는 게 그렇게 해서 내 세계를 먼저 이루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나는 그게 더 좋아. 그리고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그런 거를 밖으로 좀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 뭐 소개팅 해줄까 뭐 이렇게 하면은 아니 나는 그냥 연애하느라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그냥 나는 혼자 내 취미 하고 그냥 내 시간을 내가 온전히 쓰는 게 좋아. 나 뭐 연애하면 뭐 신경이나 쓰이지 뭐 여러분은 그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진심이야. 나는 그냥 나를 위해 살련다. 그런 느낌. 되게 좀 자발적인 싱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정말 못 만나서 연애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안 만나는 거.
연애에 내 시간을 쓰기에는 그 너무 시간이 아까워.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그런 느낌.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연애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떠한가? 체리엇의 데빌의 A 펜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내 거를 잘 하면서도 뭔가 좀 뭐라 그럴까, 좀 육체적인 관계 이런 거는 좀 갖고 싶은 느낌이 좀 보이네요. 이게 지금 악마 카드인데 악마 카드가 15번 카드예요. 그래서 1이랑 5를 더하면 6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러버스 카드랑 이 데빌 카드는 사실상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웨이트 덱에서도 두 카드가 되게 비슷한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혼자 여러분의 시간을 온전히 쓰고 여러분한테 집중하고 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스킨십이나 어떤 육체적인 그런 어른들의 놀이는 내가 그래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다. 근데 이게 연애랑은 상관이 없어. 여러분은 그냥 이거는 이거라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연애 타입은 막 이렇게 뭐 공식적으로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베네핏이나 뭐 섹파? 뭐 요런 관계가 오히려 여러분은 훨씬 여러분한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전 연애로 하여금 별로 기억이 좋지가 않고 내가 연애라는 것을 했을 때 딱 계속 패배감만 들고 상실감만 들고, 그리고 여러분은 펜타클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되게 좀 현실적으로 사고하실 수 있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내가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노력을 들이는 것에 비해서 내가 얻는 것이 너무 티끌만하다. 그냥 연애 말고 나는 그냥 육체적인 것만 내가 얻어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아니 근데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지. 저는 대찬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육체적인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서 쉐어하는 것까지만 내가 허용을 하고 싶다. 근데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일을 하기에도 굉장히 좀 바쁘신 분들이신가 보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 뭐 일을 보느라 뭐 연애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더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걸 수도 있고, 아니 내가 내일 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연애야, 그냥 뭐 어른놀이나 하고 그 정도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느낌? 이거 굉장히 바람직하네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되게 지금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내가 꿈꾸는 어떤 연애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한번 볼까요? 내가 꿈꾸는 연애. 여러분이 꿈꾸는 연애. 그리고 내 연애를 위해 여러분이 개선해야 될 점. 그리고 여러분 미래의 연애는 어떠할지 그거를 한번 보겠어요. 이게 제가 원래 뉴페를 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 뉴페를 봐도,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항상 이게 패턴이 비슷해. 그놈 만나다 보면 뭐 처음에는 뉴페라고 해서 만나는데 만나다 보면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고, 그래가지고 뉴페 보면 뭐해. 그냥 지금 내 상태가 어떠한가. 그냥 그거를 차라리 점검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오늘의 리딩은 이러한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뉴페도 제가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아유, 의미 없다. 뉴페 만나다 보면 똑같잖아. 내가 전에 만났던 애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연애는 되게 좀 공정한 연애. 뭔가 진짜 좀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타당하고 좀 신중하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관계를 좀 쉽게 생각하지 않고 좀 진지한 그런 관계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균형도 잘 맞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한쪽에 희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짜 딱 반반.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좀 합리적인 분들이신 것 같아요. 되게 합리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 반반. 내가 이렇게 하면 너도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고. 기브 앤 테이크. 근데 이게 뭐 기브 앤 테이크라 그래서 안 좋은 게 아니라 그거야. 내가 배려를 하면 내가 배려하는 걸 상대가 아는 것. 그게 저는 정말 기브 앤 테이크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백날 뭐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한테 뭐 이것저것 해주고 해도 상대가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면 그건 일단 페어플레이가 아니에요. 내가 배려하는 거를 상대가 그것을 알고 그것에 감사해하고 해야 기본적으로 이게 페어플레이고 기브 앤 테이크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연애, 그것이 그런 것이다. 내가 주면 주는 줄 알고 상대가 또 나한테 주면 내가 또 고마운 줄 알고 하는 정말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연애에 있어서 뭐 그렇게 거창하게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거. 그런 걸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연애를 위해서 여러분이 개선해야 하는 것은 뭔가? 지금 풀카드에 데스카드에 여사제 카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진지한 거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스스로를 조금 감추고 좀 뭐라 그럴까 드러내지 않고 있는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욕망 있잖아요. 여러분의 욕망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거를 굳이 드러내지 않아. 그것을 조금 끝내고 여러분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자유로워져야 한다. 그러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전에 이미 내가 해볼 만큼 해봤는데 그게 결과가 좋지 않았고 나도 기분이 그렇게 별로였고 그래서 내가 나를 그냥 꽁꽁 싸매게 되고 그리고 내가 뭐 육체적인 관계를 원하기는 해. 나도 어른놀이가 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뭐 내가 그거 하자고 연애하는 건 좀 그렇잖아. 뭐 그거 하자고 내가 굳이 내 시간, 내 돈, 내 노력 버려가면서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약간 제껴놓은 느낌이 있는데 그냥 그거를 다 드러내고 표현해라. 또 그런 게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지금 여사제인데 여사제는 약간 얼음 여왕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막 이렇게 펜타클이 많이 나오고 제가 되게 좀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사고하시는 분들 같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분이 되게 좀 차갑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막 진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뭐 독하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조금 차갑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여러분이 사주에 뭐 금이 많다든지 뭐 그런 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한 것을 내가 조금 끝내야 내가 그러한 것에서 조금 자유로워져야 연애가 조금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좀 그런 뭐 사주에 금이 많고 진짜 이런 펜타클적인 사람 되게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현실적인 사람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런 것에서부터 조금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나를 더 풀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자기 통제가 굉장히 잘 되시는 분들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가 잘 되니까 막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별로 나한테 득이 안 돼. 그러면 내가 그냥 바로바로 쳐내고 잘라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가끔은 되게 진짜 바보같이 막 그런 거 있잖아. 되게 무모하게 그렇게 어떤 관계에 있어서 도전을 해보는 것도 여러분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반전 매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저 사람 막 되게 칼 같아. 막 진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 막 진짜 카리스마 있어. 막 얼음 공주, 막 얼음 왕자야. 근데 사적으로 만났는데 이 사람이 막 되게 막 엉뚱하고 막 되게 허당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좀 무모하기도 하고 그 되게 좀 솔직하고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조금 지향해 볼 필요가 있겠다. 좀 나를 좀 풀어주면서 좀 자유롭게 해주는 어떤 그러한 시도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연애를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해봐야 되는 거는 정말 이렇게 바보처럼 이 풀처럼 좀 자기 통제를 좀 내려놓고 자유롭게 좀 그냥 낙천적으로 그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조금 무모한 느낌으로 그렇게 연애에 한번 임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러니까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낙천적으로 자유롭게 그냥 그렇게 즐기듯이 연애에 임해보는 어떤 그러한 태도가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진짜 좀 가볍게 사람을 만나봐라. 그러한 조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미래의 연애는 어떠한가? 에잇 완즈의 에잇 완즈가 또 나오고 투 완즈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연애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뽑았을 때 지금 데빌 카드랑 A 펜타카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연장인 것 같은데, 그리고 여러분 이게 완즈가 되게 좀 성적인 에너지가 있는 원소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여러분의 미래는 섹스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애의 어떤 미래는 어른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예 그쪽으로 그냥 딱 꽂아버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그러니까 내가 나를 풀어주긴 풀어줄 건데, 막 내가 뭐 연애를 하느라 뭐 내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노력하고 막 이런 의니 그냥 나는 어른놀이 하나만 보고 가겠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지금 나는 그냥 혼자가 편해. 나는 뭐 연애하느니 그냥 나 취미하고 내 시간 내가 온전히 쓰고 하는 게 좋아. 뭐 요런 상태에서 이제 나도 연애는 하고 싶으니까, 나도 이런 육체적인 관계를 해보고 싶으니까,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냥 여러분은 연애의 기준을 어떤 그런 어른놀이 위주로다가 그렇게 진행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미래가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야. 이게 합리적이에요, 여러분. 아니 뭐 남자 여자가 뭐 꽁냥꽁냥 하고 막 데이트하고 뭐 그런 것도 좋지만 제일 좋은 건 그거잖아. 사실 우리 다 알잖아.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가 연애의 목적이 어른놀이인데 막 그렇지 않은 척 하면서 막 나는 뭐 너와의 관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계가 먼저 형성되지 않으면 나는 육체적인 관계는 좀 그렇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막 속으로는 오직 연애의 100% 전부 다 뭐 육체적인 관계 몰빵채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거를 감추려고 오히려 더 막 자기가 관계를 되게 소중히 하는 척 뭐 이런 척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 정작 원하는 거는 그거 하나면서. 그러느니 그냥 내가 인정하는 거야. 그래, 나는 섹스하려고 연애한다.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냥 그렇게 여러분이 쿨하게 정의를 하고 내 연애의 미래를 본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뭐 어른놀이 하려고 만나면서 뭐 안 그런 척, 그런 사람 아닌 척, 뭐 이렇게 가식을 떨고 하느니 그냥 우리 어른놀이도 하고 연애도 하자.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거지. 연애를 하는 김에 이제 어른놀이를 하는 게 아니라 어른놀이 하는 김에 연애도 같이 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은 그렇게 연애를 진행해 가시는 것 같네요. 이거 괜찮네. 여러분 괜찮네요. 어떤 좀 베네핏적인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 뭐 그것도 나쁘진 않아. 그냥 뭐 어른놀이도 하고 뭐 같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뭐 그러면 그게 연애지 뭐야. 뭐 연애가 별거야? 그래요, 여러분. 굉장히 바람직하네요. 응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 걱정할 게 없네. 여러분 완전 쿨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좀 되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진짜 이런 펜타클적인 분들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가벼운 만남이나 그런 거는 아니야. 나는 되게 뭐라 그러지? 신중한 사람이거든. 이게 내가 너무 신중하다 보니까 내가 사람을 못 만나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 사람한테 이런 기준 그러니까 연애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이것도 따져야 되고 저것도 따져야 되고 나중에 결혼할지도 모르니까 뭐 학교는 어디 나와야 되고 뭐 직업은 뭐여야 되고 뭐 집안은 어때야 되고 뭐 그런 요소들을 내가 다 고려하자니 내가 연애를 못 하겠어. 그러느니 그냥 육체적인 관계만 보고 그냥 뭐 어른놀이 하는 김에 그래 뭐 연애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접근 방식을 조금 여러분이 달리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그러한 필요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어.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솔로일 것인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리딩 보고 계신가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을 이미 좀 그러한 방향으로 굳혀 가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저는 요 방식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위한 조언을 보겠어요.
여러분을 위한 외부적인 조언, 내면의 조언.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미 이러한 생각을 조금 정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을 올가매는 그 사슬을 끊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계속 올가매던 어떤 사회적인 규범이나 뭐 그런 것들, 여러분이 뭐 고지식하게 갖고 있던 어떤 그러한 사고들, 그런 것을 좀 끊어내고 나를 통제하고 나를 붙잡아두던 것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오래된 패턴을 끊고 그 나를 어떤 통제하는 어떤 그런 규율과 규범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딱 끊어냈을 때 내가 거기에서 어떤 치유의 힘을 얻는다는 것 같아요. 어떤 내가 내 통제를 스스로 끊음으로써 내가 거기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자유로움, 그것으로부터 내가 어떤 치유의 에너지를 얻는 것이 아닌가. 미래를 다시 쓰기 시작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지금 여러분의 통제든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어떤 그러한 규범이나 규칙이나 그런 것들을 끊어내야 되는 필요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시도로부터 여러분의 미래를 다시 써내려 가라. 이러한 조언이 지금 외부적인 조언으로 나왔고, 여러분 내면의 조언은 여러분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대요. 여러분이 이미 새롭게 태어났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이러한 내가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느끼는 그 에너지 자체가 여러분을 새롭게 태어나게 해요. 이미 여러분의 어떤 새로운 창작물이 되었어. 그러니까 지금 외부적인 조언에서는 이게 rewriting the future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써내려 가라고 하잖아. 근데 내면의 조언에서는 birthing new creation이라고 나오거든요. 이미 탄생했어. 여러분이 이미 미래를 적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미 여러분으로 하여금 창조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떤 여러분의 지금 이러한 생각을,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지켜오던 것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좀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사고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이 요즘 여러분을 좀 불안하게 만들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생각이 여러분을 다시 태어나게 할 거거든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치유의 에너지를 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누리기를 두려워하던 그 자유를 누림으로써 여러분의 어떤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그것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미래를 써내려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해요. 깨고 나오세요. 더 자유로워지세요. 그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행복을 원해요. 그렇습니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 연애의 대환장 레파토리. 나는 도대체 누구를 만날 것인가?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은 이제 연애에서 아예 사랑을 배제하려는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냥 그런 느낌? 이제 연애는 그만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사랑을 해서 결혼에 이르려고 하니 그것이 나에게는 온통 고통이다. 잘 되지 않는다. 그러하니 사랑은 둘째치고 나는 결혼이나 해야겠다. 그런 느낌? 근데 여러분이 전에는 이제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해야지라는 어떠한 그러한 생각 때문에 되게 부단히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뭔가 내 마음이 개입이 되고 하면 할수록 나는 결혼을 위한 연애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마음을 쓰고 하면 할수록 결혼이 점점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미 여러분은 결정사나 이런 데 이미 가입을 하신 분들처럼 보여지거든요. 내가 이제는 결혼을 위해서 내 마음을 쓰고 어떤 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희생을 하고 그러지 않겠다. 내가 오직 연애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겠다. 내 마음을 그냥 배제하겠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의 이상형도 있었을 건데 그것에 대해서도 내가 그냥 이제는 생각이 없어. 그냥 나는 조건만 맞으면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안 좋은 건 아니야. 이게 제일 좋지. 결혼은 진짜 누가 요즘 결혼을 사랑해서 결혼하겠어요. 다 조건 맞춰서 하는 거지. 그리고 결혼은 현실이야. 사랑만 갖고는 정말 사라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한 2, 3년이면 진짜 그 밑바닥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되게 현실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는 그쪽에 몰빵을 치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연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봤을 때 4코인이랑 10펜타의 지금 나이트 소드가 뜨는데 여러분은 지금 카드에 나이트 카드가 지금 3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 여러분은 이제 연애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의미 없이 베풀고 하지 않을 거야. 나 그냥 내가 가진 것을 잘 유지하고 잘 갖고 그냥 결혼에 올인하고 싶어. 나 그냥 결혼하고 싶어. 그런 느낌. 이게 텐펜타가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되게 티피컬하게 가정을 구성하는 것, 가족이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웨이트 덱에서는 평생을 열심히 일한 노인이 자신이 가진 것을 자손에게 상속해 주면서 자손의 어떤 물질적인 행복을 보장하는 그러한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도 그냥 티피컬한 어떤 현실적이고 전형적인 결혼, 가정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이게 뭐 화목한 가정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그냥 딱 티피컬하고 기본적인 가정. 내가 애를 한 둘을 낳고 싶다. 그러면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어떤 적당한 평수의 아파트에 4인 가족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차에 그런 것들. 그런 어떤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어떤 그러한 가족을 갖는 것, 가족을 꾸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킵하겠다.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다. 내가 계속 끌어안고 있겠다. 그래서 이게 흡사가 되게 좀 결연하게 다짐을 하고 있는 느낌도 있어요. 나 이제 내가 가진 것을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나 사랑을 나누는 것이나 그런 거에는 사용하지 않을 거야. 오직 현실적으로 내가 원하는 결혼을 이루는 것에 올인할 거야.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뭔가 결정사에 이미 가입을 한 분들처럼 보여진다는 게 지금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연애에 항상 방해가 되거나 문제가 됐던 사건이나 상황은 뭐냐? 나이트 컵의 페이지 소드에 지금 교환 카드가 나왔는데 여러분은 어떤 결혼에 이르기 위해서 아니면은 어떤 공식적인 관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되게 부단히 노력했던 게 있어요. 이게 되든 안 되든 여러분이 되게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했던 게 있는데 내가 항상 마음을 주고받고 하는 게 항상 방해가 되고 문제가 됐어. 그러니까 이게 관계에 있어서 마음이 커지는 게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 마음은 이렇게 커지는데 상대의 마음이 커지는 게 느껴지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일 수도 있고 둘 다 그러는 게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쪽은 커지는데 한쪽은 미동이 없고 하는 어떤 그런 것. 그리고 이 나이트 컵이 기사들 중에서는 가장 잘생긴 기사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외모에 꽂히는 거 그런 것들이 조금 방해가 됐다.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보이는 거를 다 말씀드려요, 여러분. 그래서 요게 리딩이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고 섞여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에 맞게 잘 골라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공식화하거나 정말 결혼에 이르거나 하는 그러한 되게 진지한 관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나도 막 그렇게 가볍게 만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연애를 할 때는 항상 결혼이라는 목적지가 있었어. 그래서 이게 결혼은 아니더라도 좀 진지하게, 그러니까 결혼 얘기는 뭐 2, 3년 후에 하더라도 시작부터라도 나는 조금 진지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그렇게 임했고 거기에 최선을 다했는데 거기에 마음이 부합되기 시작하면 항상 관계가 쉽지 않았다. 그 마음이 항상 방해가 됐다. 아니면 상대가 잘생겼던 게 예뻤던 게 방해가 됐다. 이렇게 상대가 뭐 외모가 좋고 아니면 내가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은 막 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해를 사면서 관계에 방해가 됐던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나온 대로 본다 그러면 내 연애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 내가 누군가랑 되게 행복할 때면 항상 그 무렵에 그거 귀신같이 알고 전화하는 전 애인들이 있잖아요. 아니 도대체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거를 어떻게 알아서 그 순간을 어떻게든 망쳐보려고 그 타이밍에 꼭 전화하는 전 여친, 전 남친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의 전 여친, 전 남친일 수도 있고 나의 어떤 그러한 전 애인들일 수도 있고 그러한 상황이 관계를 공식화하고 관계가 깊어지는 것에 방해가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항상 마음이 문제였어. 내 마음이 커지는 만큼 상대 마음이 커지지 않았던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마음이 커져서 그것으로 하여금 오해가 비롯된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떠한 상황이라고 해도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항상 마음이 문제야. 이게 크던 작던 상대랑 나랑 같이 커지던 같이 작던 이게 항상 내 결혼에는 마음이 문제야. 마음이 쓰는 게. 이 사심이 문제야. 여러분 그렇게 지금 뭔가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요. 결혼은 비즈니스다. 결혼은 현실이야. 여기에 마음 쓰지 말자. 그렇게 지금 딱 굳힌 어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이것도 여기다 마음 들이밀었다가 이것도 난장 내지 말고 그냥 현실적인 거 하나만 가져가자. 여러분 약간 그렇게 지금 딱 굳히신 그런 느낌. 그게 되게 결연해. 그러면 여러분 과거의 연애들은 어떠했나? 과거에 연애할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했나? 쓰리 소드.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컵 기사 이게 지금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식스 컵. 그러니까 마음을 전하는 것. 그 마음이 순수해지면 순수해질수록 그게 나한테 데미지였다. 이게 정말 뭐라 그럴까? 이 쓰리 소드는 되게 좀 지독한 카드예요. 이게 무슨 뭐 상처를 받았다, 뭐 돌이킬 수 없는 상처, 데미지 뭐 이런 걸로 해석이 되지만 저는 굉장히 지독하다고 자주 해석을 드리잖아요. 정말 지긋지긋하고 지독하고 막 진짜 원진 같은 약간 애증 같은 그런 느낌. 이전의 연애들이 마음이 개입되면 이 마음이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이 마음이 개입이 되면 내 사랑은 그렇게 지독하고 애증 덩어리였다. 같이 있으면 죽이고 싶고 떨어져 있으면 그립고 그런 느낌. 그래서 나는 이전의 사랑들을 돌이켜보면 그냥 지긋지긋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웠어. 그 집착이 흡사 악연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나한테는 괴로웠다. 그 마음이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그렇게 집착적이었을 수도 있고 상대가 그랬을 수도 있고 정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어떤 그런 지독한 사랑들을 했었다. 근데 항상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마음을 전하고 하는 것에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목적이 없으면 없을수록 어떤 이런 원진가도 같은 나의 이전의 연애들이 나에게는 그냥 고통의 연속이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예 그냥 마음을 배제시키려는 거야. 나는 항상 결혼으로 기결되는 어떤 행복한 연애를 꿈꿨는데 이게 결혼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이거는 자폭하는 수준이 자꾸 되니까 여러분이 이게 결혼으로 가는 것에 마음을 나누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닐까. 오히려 마음을 전했더니 관계가 더 망가지고 나를 더 힘들게 하니 내가 원하는 결혼을 위해서 마음은 그냥 내려놓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예 그냥 옵션으로도 안 두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냥 마음은 빼. 그냥 뭐 대충 생긴 거 문제 없고 집안 괜찮고 학벌 괜찮고 스펙 좋고 직업 좋고 그러면 그럼 묻고 가. 막 그런 느낌.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연애에 대한 여러분이 지금
의식적인 생각이나 행동은 어떠한가? 나인 소드에 지금 의식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나인 소드에 지금 퀸 완즈의 투 소드인데 그냥 연애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냥 악몽이야. 연애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게 좀 과거의 기억이 되게 좋지 않았나 봐요. 내가 되게 열렬하게 사랑을 하긴 했지만 그 기억이 나를 너무 괴롭게 했던 기억밖에 없어. 그래서 그냥 연애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냥 의식적으로 지금 나인 소드야. 이게 웨이트 덱에서는 9개의 칼이 이렇게 침대 옆에 누워있고 사람이 침대에 앉아가지고 울고 있어요. 되게 방금 잠에서 깬 것처럼 잠옷을 입고 그렇게 침대에 앉아서 울고 있단 말이야. 그냥 나한테는 악몽 그 자체야. 근데 여러분이 되게 좀 뭐라 그래. 이렇게 열렬히 사랑을 하는 사람이면 이렇게 순수하게 자기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면 그 마음이 얼마나 크고 열정적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퀸 완즈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따뜻하고 사람들을 잘 살피고 되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용기가 있는 퀸 완즈 같은 사람인데 여러분이 이 마음을 자꾸 제껴 놓으려고 이 마음을 자꾸 내려놓으려고 여러분이 부단히 노력해요. 지금 내 연애에 사랑 끼워 놓지 마. 지금 내 연애에 마음 이거 사치야. 제껴. 그래서 여러분이 되게 의식적으로 지금 내 마음 꾸겨 넣어 놓고 의식적으로 연애를 하지 않으려는 연애에 대한 감정을 배제하려는 그런 느낌. 나 연애 없이 결혼만 할 거야.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결혼의 예를 들지만 결혼의 준하는 어떤 것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막 이렇게 템펜타가 나오고 교황이 나오고 이러고 있어서 그리고 제 리딩은 30 중반부터 50 중반까지 분들이 제일 많이 들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이슈가 없을 수가 없지.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의 예를 자주 드는데 이 여러분 상황에 맞게 들어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떤 현실적인 어떤 조건에 맞는 관계 이러한 것이라고 들어주시면 되거든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추구하는 행복에 이르는 어떠한 관계. 근데 그 관계가 상대와 같이 하는 관계일 수도 있고 그냥 여러분 혼자 그러니까 뭐 비용 같은 거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내가 연애도 안 되고 연애가 안 되니까 결혼도 안 된다. 그래서 나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바운더리를 내가 만들 거야 해가지고 아예 그냥 연애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이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그냥 연애는 지금 그냥 딱 옵션에도 없어요. 그냥 제껴. 나한테는 그냥 악몽 그 자체야. 그러면 연애에 대한 여러분의 무의식적인 생각이나 행동은 어떠한가? 내가 연애를 그냥 계속 제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애가 하등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그리고 뭔가 연애할 기회가 있어도 나 그냥 그거를 모른 척 하고 싶어. 내가 연애를 지속한다는 거는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를 내가 계속 갖고 간다는 의미야. 아니면 이게 지금 황제 카드가 나와서 이 황제 카드가 어떤 아버지나 되게 내 주변에 있는 지배적인 남성이나 뭐 이런 거를 상징하기도 해요. 되게 나한테 어떤 압박을 하거나 그러한 어떤 남자, 나이가 많은 남자, 지위가 높은 남자, 뭐 그런 걸로 상징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남자분들이 보신다 그러면 되게 좀 매니시한데 파워가 엄청 있는 여자분,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연애를 하려고 그러면 전에 만났던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 누군가가 여러분의 연애를 방해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에 만났던 사람 중에 여러분한테 되게 강압적이었던 사람, 여러분을 통제하려고 했던 사람, 뭐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교환 카드도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분 연애에서 항상 방해가 되고 문제가 됐던 것에 대해서 뽑은 거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마음을 전하면 전에 내가 만났던 나를 통제하려고 했던 나한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누군가가 나를 계속 방해하는 어떠한 그런 상황으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교환 같은 사람이 항상 내 연애에 방해가 돼. 이 황제 같은 사람이 항상 내 연애의 문제야. 그래서 내가 연애를 시작하면 이 사람과의 문제가 내 연애에 항상 끌려 들어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래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모른 척 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 그래서 아예 여러분이 꿈도 꾸지 않는다. 그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의식적으로 연애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난과
어떤 상처와 고통과 애증과 원진과 뭐 요런 느낌이어서 그냥 생각도 하기 싫어. 그냥 악몽이야. 근데 이 사람 때문이야. 이 황제 같은 사람, 이 교황 같은 사람,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사람, 나에게 강압적인 어떤 사람, 그 사람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내가 아예 오는 기회도 잡을 수가 없어. 요게 지금 여러분 무의식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계속 뭐 감시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리딩을 하면 나르시시스트나 뭐 소시오패스나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한 리딩이 가끔 나오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질기게 안 떨어져. 관계가 깔끔하게 딱 끝나지가 않아.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막 누군가를 만나서 행복하면 그 귀신처럼 알고 막 전화하고 연락하고 막 나 남자친구 있고 여자친구 있는데 괜히 막 나 찾아오고 그래가지고 막 오해하게 해서 싸우게 만들고 헤어지게 만들고 막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있어서 여러분이 아예 그냥 연애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냥 나는 내 행복을 찾아서 그냥 내가 가진 것들을 내가 이렇게 다 싸매고 나 그냥 혼자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과거의 트라우마를 심하게 겪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 그래서 정말 지금 결정사 하나만 보고 있던가 아니면 정말 비혼을 다짐했던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꿈꾸는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 봐요. 여러분, 이게 제가 원래 뉴페에 대해서 보려다가 이게 뭐 뉴페를 만나도 우리가 뭐 난 이게 나만 느끼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야. 그래서 이게 뉴페를 보는 게 의미가 없다. 그냥 지금 여러분의 연애 상황을 그냥 한번 점검해 볼 겸 해가지고 보는 게 훨씬 더 이득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꿈꾸는 연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연애를 위해서 여러분이 개선해야 할 것이 있는지를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미래의 연애. 지금 카드가 떨어졌는데 나이트 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연애에서 문제가 되는 이 나이트 컵. 일단 다시 뽑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예 그냥 연애에 대한 기대치가 아예 없네요. 여러분이 꿈꾸는 연애는 어떠한가? 4컵에 8 완즈에 7 컵이 나왔는데 이제 뭘 갖고 들이대도 내가 별로 생각이 없어. 그냥 다 그냥 그래. 어떠한 옵션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는 그냥 그동안 내가 고려하던 뭐 어떤 거, 뭐 나의 이상형이라든지 어떤 조건이라든지 뭐 성격이 어땠으면 좋겠다, 뭐 이랬으면 좋겠다 막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뭔가 내 주변에 빠르게 조성이 된다고 해도 내가 이제는 그것에 관심이 없어. 무엇에도 이제 마음이 동하지가 않는다. 어떤 열정이나 마음도 이제는 내가 우선하는 가치가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연애를 위해서 여러분이 개선해야 할 것은 뭐냐? 나이트 펜타의 체리엇의 데스 카드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이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되게 현실적으로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뭔지, 정말 내 사심을 가득 채워서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는 거는 하지 않겠다. 이 나이트 펜타는 검은 말을 타고 있어요. 근데 이 검은 말은 그러니까 기사들이 말을 타고 있는데 하얀 말을 타고 있는 기사들은 되게 목적이 순수해요. 그 의도가. 근데
검은 말을 타고 있는 기사는 그 의도 자체가 순수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뭔가 자기가 생각이 있고 꿍꿍이가 있고 하는 어떤 그런 걸 상징해요. 그리고 그 기사가 펜타클을 들고 있는데 그 펜타클의 거치에 따라서 그 기사의 운명이 다시 정해지기 때문에 그 기사는 나의 소중한 펜타클을 누구에게 전해줄 것인가, 어느 영주에게 줄 것인가, 그것을 굉장히 고심하는 기사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되게 현실적으로 이제는 연애를 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실수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내가 꼼꼼히 따져보고 알아보고 내 사심을 가득 채워서 정말 현실적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진지하게 만나겠다. 내가 어떤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겠다. 경거망동하지 않겠다. 여러분이 어떤 그러한 다짐을 이미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금사빠적인 사랑은 하지 않을 거야. 나의 금사빠 인생은 이제 끝이야. 내가 이제 마음에 휘둘리고 감정에 휘둘리고 하는 그러한 사랑은 하지 않을 거야. 그런 느낌. 내 이제 이상과 현실을 구분하겠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막 진짜 전 연애로 엄청 많이 데이고 정말 트라우마급으로다가 여러분의 진짜 딱 그 뭐라 그럴까 정신을 진짜 중무장시키는 어떤 그러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여러분 연애를 위해서 여러분이 개선해야 할 점이 있나 해서 봤는데 이게 개선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은 이미 어떤 나의 연애를 위해서 내가 주의해야 될 것, 내 감정이나 내 마음에 함부로 휘둘리지 말 것, 진지하고 현명하고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것, 이러한 지침을 이미 여러분이 세우신 것 같거든요. 나 정말 이제 마음이나 감정 이런 거 싹 다 제껴놓고 나 진짜 이제 현실로만 본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전에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 그냥 마음이 동하고 느낌이 좋으면 만났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나 이제 팩트로 두드려 패가지고 괜찮은 사람이 아니면 만나지 않을 거야. 요런 다짐을 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뭐 결혼이나 비혼이나 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이제는 여러분이 팩트 체크 기반으로 사람을 만나겠다. 감정은 그 다음이다. 일단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뭐 조건일 수도 있어. 뭐 돈이나 스펙이나 뭐 집안이나 뭐 학벌이나 뭐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일 수도 있어. 또 이 사람이 안전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요즘 안전이별 해야 되니까 요즘 진짜 흉흉하잖아요. 지금 연애하기 너무 흉흉해. 누구를 만나려면 진짜 이거 목숨을 걸고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 여러분이 나 진짜 현실 팩트 기반으로다가 먼저 그 사람을 검증을 하고 마음은 그 다음이다. 딱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딱 다짐을 하고 있는 그런 되게 진짜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미래의 연애는 어떠한가? 5 완즈의 4 소드의 페이지 펜타가 나왔는데 그냥 막연히 원하고 막연히 바라지만 내가 뭔가를 실행하지는 않겠다. 내가 또 막 이렇게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나한테 이렇게 악몽 같은 연애를 만드느라 혈안이 돼가지고 내가 그것을 쟁취하고 거기에 힘들게 임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나 이제 그냥 막연히 바라는 게 있더라도 그냥 그것을 묻어두고 그냥 그것은 희망으로 위안으로 남겨두겠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관계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게 되더라도 여러분의 어떤 쉼이나 어떤 그런 뭐 여러분의 힐링이나 여러분의 안정이나 평화나 평온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지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린다거나 마음에 휘둘린다거나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관계를 위해서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것이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펜타클적인 요소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서 어떤 이전의 사랑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어떤 진짜 현실적인 어떤 안정이나 이런 게 깨져버려서 거기서 너무 시달렸던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진짜 막 전에 만났는데 헤어졌어. 근데 자꾸 우리 집에 찾아와. 막 직장에 찾아와. 막 그런 식으로 어떤 내가 현실적으로 안정을 취하거나 현실적으로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공간을 계속 침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계속 불안하고 그 사람이 찾아올까봐 회사도 못 가고 그 사람이 찾아올까봐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까봐 맨날 친구네 집을 전전하고 뭐 그러는 일이 있었다 그러면 내가 현실에서 안정을 찾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연애를 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선시하고 여러분이 쟁취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라기보다는 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 나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 내가 평화롭게 내 삶을 영위하는 것. 근데 여러분이 이미 그것에 대해서 그 일이 나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고 내가 평온한 일상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어떤 여러분의 꿈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이 페이지 펜타클이, 이 페이지가 펜타클을 왕한테서 받은 거예요. 근데 이 페이지는 왕이 줬으니까 이거 얼마나 소중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 근데 이 펜타클을 어떻게 자기가 쓸 수 있는지는 몰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내가 관계가 좀 내가 누군가와 연애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나의 어떤 안정과 평화를 위한 것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도모할지,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내가 안전하고 평화롭고 평온하게 안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의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여러분은 미래의 연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을 위한 조언을 봐요. 여러분 과거의 연애에서 막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여러분을 위한 외부적인 조언, 내면의 조언. 지금 여러분 외부적인 조언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나왔는데 여러분의 상황은 작게나마 지금 조금씩 계속 변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그냥 치유하는 것. 그것도 아주 깊게 치유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외부적으로 뭔가 여러분이 좀 데미지를 입었다던가 하는 여러분의 어떤 에너지에 손상이 왔다던가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에 어떤 방해를 받고 있다거나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에너지에 손상이 있었다 하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치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트랜스포메이션은 변화가 아니라 변환, 완전히 그냥 모습이 바뀌는 것, 그것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한테 그러한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여러분의 변화는 매일매일 조금씩 작게나마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 여러분의 에너지를 복구하는 것, 그것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이게 이제 ever unfolding rose라고 지지 않는 장미예요. 계속 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뭔가 내려놓고 싶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그러고 싶은 상황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내면은 계속 피어나고 있어. 여러분이 계속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막 여러분은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다 내려놓고 싶고 이렇게 나한테 악몽이고 나한테 이렇게 고통이고 그랬지만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다 막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그냥 내 마음이든 감정이든 다 배제하고 나 그냥 현실적인 것만 보고 갈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감정을 그렇게 배제하고 막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자체가 굉장히 에너제틱하고 마음을 쓰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살갑고 다정하고 따뜻하고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면은 계속 피어나고 있어. 이것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외면이 힐링되는 그러한 에너지를 얻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나는 마음을 이렇게 어거지로라도 막 이렇게 막 의식적으로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나의 따뜻한 마음은 계속 피어나고 있어요. 다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상황에서 여러분이 그동안 가졌던 어떤 연애의 패턴에서 그리고 전에 만났던 사람에게서 뭔가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그것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뭔가를 이제 눈치채게 된 게 있어요. 아, 뭔가에 내 세계에 금이 가고 있다.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에 뭔가 크랙이 가고 있다. 그거를 여러분이 눈치챘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여러분을 지금 되게 부정적으로 만들고 뭐 여러분한테서 뭐 어떤 마음을 쓰는 것이나 감정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에 여러분을 계속 주저앉히고 막 그러는 상황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지금 극복해야 되는 어떤 지금 여러분의 어떤 과업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세 메시지에는 It's happening for you, not to you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은 여러분을 위한 일이지 여러분에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주저앉히려고, 여러분을 끌어내리려고, 여러분을 망치려고 이 일이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상황을 극복함으로써 더 나은 관계를 만들고 더 행복한 길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여러분한테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복구하는 것. 근데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 내면에서는 여러분을 치유하는 힘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피어오르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여러분이 어떤 치유의 시간을 갖는 것이 지금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을 위한 일로서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하고 더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하는 어떠한 그런 작용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행복을 원해요. 그렇습니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